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밝힌 여러 가지 약속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맨 처음 밝혔던 두 가지가 신산업과 관광산업이었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을 진흥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관광을 진흥시킴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신산업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산업, 수소 산업, 데이터 산업, 그리고 드론 산업, 우리 광양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2차 전지 소재 산업하고 수소 산업입니다. 나머지 2개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 그 당시에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거기에서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신산업은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자액을 쭉 봤더니 약 3조 5천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그룹에서만 약 4조 4, 5천억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산업단지를 놓아라고 이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부족한 그런 우리 관광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역시 신산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와 또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관광은 특히 우리 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고 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 우리 역 내로 들어와서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 역내 소득 플러스 역외 소득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효자에 가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던 말 중에 왜 우리 광양만큼 3대 시 중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없느냐. 여수 순천은 관광객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는데 광양이라고 관광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관광산업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광양읍권, 충만읍권 그리고 선진강권 이렇게 3개 권역의 관광 개발을 통해서 우리도 관광객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형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꼽히고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꼽히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전략가이고 장군인데 이분을 우리가 기리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광양하고 관계가 참 굉장히 끈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 최후의 전쟁이 노량해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량해전이 바로 우리 광양 해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 광양에 또 인연이 그것만이 아니고 끈끈하게 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로 부임했을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혁혁한 전승을 올리게 만든 분이 바로 우리 어영담 광양 현감이었습니다. 어영담 광양 현감은 어떤 분이냐? 물대의 귀신, 물길의 귀신. 요즘 말하면 조류의 흐름을 너무 잘 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연전연승의 정과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에는 지금 세계 최대의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 제철소 자리도 결국은 노량 해역에 입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생산된 철로 초거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반할 만한 콘텐츠를 집어넣어가지고 관광객을 할 길을 유인하자는 게 우리 시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이순신 장군 전승 기념관도 만들고, 음악당도 만들고, 전시실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또 뭐 숙소도 만들고, 그 이외에 또 좋은 콘텐츠를 연구해서 집어넣다 보면은 정말 차별화된 관광 매력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선에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또 그냥 조형물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형물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 아시아 대륙을 보면 몽골의 징기스칸 동상이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가면 예수상이 있고, 뉴욕에 가면 자기의 여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에 가면 북방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물들, 조형물들이 적게는 1년에 수백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이 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텐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는데, 이거는 뭐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거고, 이거는 이제 민자유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광양 은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지원이 저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가슴속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늘 한정이 돼 있어서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길게 한 편이어서 제가 좀 비난을 받기는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자리를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5분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에 이 지역구 의원 도의원으로서 시끄럽게 다니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다니면서 할 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다 하는, 예산도 많이 갖다주는 우리 이명석 도의원님,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이명석입니다. 먼저 또 우리 광양 국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정인아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광양 은민들과 또 저기 여러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 참석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저도 등원하고 나서 거의 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원회가 기업행정위원회라고 이제 행정 파트 쪽인데, 아마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또 도의 인구 청년 정책관실 소관 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은 향후 몇 년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차전지 소재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광양에도 첨단 산업으로서 유출을 많이 했고, 그리고 동네 도월지구, 빈소지구도 개발이 들어갈 곳이고, 문제는 지금 순천에서 또
선월지구가 2006년도를 완공으로 5,400세대 주택단지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경제자유구청 소속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또 신대지구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려면 좋은 일자리, 그리고 질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관양 정책에도 잘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도 도에서 좀 더 힘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순천과 경기에 있는 우리 광양읍이 광양의 교도보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결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지역구인 우리 안영은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광양시 운영위원장 안영은입니다.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는 아이들 등굣길부터 시작해서 출퇴근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많이 한다고 뛰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게 금방 오늘 해가지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을 들고 뛰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시민들, 우리 의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느꼈던 부분 한 가지를 꼭 부탁 말씀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얌전하십니다. 광양 의민들이. 그래서 불편하면은 불편하다고 말씀 안 하시고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항상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 문화라든지 행정 관련해서 좀 더디게 갑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한마디 하면은 배가 되고 또 배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의원들 부르시고 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행정이 고쳐갈 수 있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우리 의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영은 운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 정치인이죠. 우리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분도 역시 민원 현장에 남보다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시장님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지역 언론님들과 또 대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광양읍을 또 만들어주시고 같이 끌고 가 주시는 여기 의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 전달하시고 더 나은 광양읍을 위해서 시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장님들 계시는데 항상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늘 저희 그 작은 이야기라도 소중히 들으시고 또 잘 반영시켜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양읍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광양시에서 저희 광양읍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역사와 전통이 많아서 도시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저희 여기 도의원,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은 읍대로 뭉쳐야 됩니다. 저희 광양시가 순천 여수를 놓고 보면 저희 광양읍이 중심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또래만 봐도 그렇고 아까 우리 임영석 도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대지구나 여수 쪽으로 빠지신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여기 하면 집만 지어준다고 여기 살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들 앞으로 이제 광양읍에 쏟아질 텐데 광양읍에 살게끔 해주실 거면 정말 즐길 거리, 배울 거리, 또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지 저희 여수, 순천, 광양의 중심인 저희 광양읍이 앞으로 제대로 설 수 있고 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관광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뭐 유동인구들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은 저희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고정인구들 잘 정착시켜서 앞으로 더 크게 광양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은 저희 광양읍이라 생각하고 오늘 여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많은 의견들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시장님도 누구보다 저희 광양읍을 생각하십니다. 이번에 이장님들한테도 자랑을 했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더 많이 와닿습니다. 예산을 보면 알고 아직도 부족한 건 많지만 앞으로 더 채우면서 잘할 것이기에 오늘 시장님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님,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신 분들 해서 잘 한번 똘똘 뭉쳐서 저희 광양읍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들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혜기 의원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분은 또 문화예술, 관광 그쪽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혜기입니다. 이 많은 분들 모시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오늘 우리 또 원로이신 당노의 어르신께서 또 참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이정문 선배님 고맙습니다. 항상 그 시의원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했었던 또 같이 경쟁했었던 그 박노신 전 의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말래 의원님, 그다음에 문양호 의원님, 지난번에 이행선 의원님, 이경근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이분들에게 종종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고요. 또 이용재 도의원도 지금 있는데 종종 전화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분들하고 잊지 않고 항상 의논하도록 하겠고요. 요즘 저희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때문에 저는 짜증이 나 죽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읍내 곳곳을 다닐 때마다 우리 그 마당에 아래채에 옛날에 쪽방들 지었잖아요. 그때 80년대 초에 이 포스코 노동자들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쪽방을 지어서 새 좀 받아먹고 걸으려고 지었는데 지금 온통 엉망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뭐 가까운 데는 좀 뭘 좀 정비도 잘해주던데 우리 읍내는 그대로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항상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앞으로는 포스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말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도치바고라든지 뭐 배트머리, 개머리, 옷박거리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읍내의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읍내 정신은 아무래도 또 본정통이고 우리 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고 싶고요. 나의 살던 고향 우리 동아마을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전화를 받거나 민원을 받은 접수번호가 131번이더라고요. 옥룡 본관도 좀 있습니다만은 광양읍민들하고 한 200명한테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민원을. 물론 다 잘 된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 민원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행이 될 수 있다면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연락 주시고요. 불편한 게 있으면은 혹시나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혹시 저한테 나무래셔도 됩니다. 전화 자주 주십시오. 우리 정인아 시장님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박문석 의원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박문석 의원님은 사실상 그 우리 시의 장애인 정책에 가장 정통한 분이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힘은 약하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또 기글을 듣고 해서 매 순간 정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언론인들이 나와주셨는데 제가 오늘까지 지금 7일째인가요 하는데 가장 많이 나와주셨네요. 아마 그만큼 우리 의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우렁찬 박수로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NBN TV의 이동구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저쪽에다 뉴스데이 24의 정혜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정부타임스의 양재봉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동양시민신문의 이지성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동양만신문의 양재생 기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연합미디어의 문성필 대표님 나와주십니다. 네, 저기 가운데 카메라 보고 해륙뉴스의 유경열 대표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NSP통신의 김성철 국장님 나오셨나요? 네. 작은뉴스의 김민재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호남메일의 조순익 국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민석에 계신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께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기 위한 힘찬 도약에 동행해 주십시오.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 어려운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광양은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광양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양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약해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준공을 통해 광양시는 국내 2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감과 동시에 원료의 공급에서 가공, 소재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힘입어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향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나갑니다. 생풍산단 개발 가속화, 동호안 산업단지화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길러내기 위해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융자금 이자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광양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광양시를 설명하기엔 어딘가 부족합니다. 민선 8기에는 예비 문화도시에서 품격 있는 법정 문화도시 광양을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광양관광진흥계획 수립으로 광양읍권은 백운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마번역은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통해 집적화된 관광단지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대알도와 망도포구 일원에는 대한민국 캠핑 메카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섬진강 자전거길 체험으로 힐링 관광지를 만들어갑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 호남의 중심지 광양은 이순신 장군 외란의 종결지로 충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1위 제철소를 보유한 철강의 도시입니다. 이에 광양시는 충과 철의 이미지를 담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컨셉으로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과 같은 세계적 관광지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최고, 최대, 최다 3최 원칙에 기반한 광양시 관광개발계획은 관광객 천만시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아동과 청년, 장년과 어르신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갑니다. 출산 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사무조리원 설립, 아이키움센터 확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아이 돌봄 체계를 마련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장애인, 어르신,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한 사람의 시민도 놓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공적 복지를 실현해갑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이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심권 생활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수, 도시 바람길 숲 등 다양한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2030년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친환경 소각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됩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양시의 오랜 염원인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미소 짓는 도시 광양은 입체적인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지역 청년과 동행하기 위해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우수한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연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갑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광양 청년 꿈터를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써갈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근간이 되는 농업과 농촌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해 고소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더불어 농산물 가공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처와 마케팅 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한 복지 정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빈틈없이 담아내 감동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과 눈을 맞추고 보폭을 나란히 걷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걷고 동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환한 일상으로 빛나는 내일로 따뜻한 감동 시대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광양읍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칠성리 126-3번지 1원에 141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방향 5.1시장 전국적 명품시장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방향 5.1시장을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력 공급 시설, 시설 개보수, 스마트 시장과 주차타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타까지 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길이 450m를 확장하고 기존 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유당공원과 인설이, 칠성리, 읍내리 일원이 대상이 됩니다. 유당공원 일원은 내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광양읍과 중마동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 순환 유도를 위한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읍은 도림미술관 주변과 광양구에서 용광교 주변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도림미술관 주변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목선리 1021-11번지 1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생태 탐방로와 생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이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양읍 1원에 24개 사업 4,473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시민 약속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광양읍에서 광양읍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인심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동 상황을 사진 슬라이드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윤화 시장님 주제로 방향은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하여 건의 또는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게 되시면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건의하실 말씀을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는 질문 요지만 짧게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자를 지정하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선돼서 감사드립니다. 감동시대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점동마을 이장 하홍태입니다. 저희 그 점동마을에서 구봉산 연결도로 관련 현재 진행사항은 토지 지작물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봉산 전망대에서 점동마을 구간 반경 1km가 보정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재 구봉산 전망대에서 반경 지점을 한 500m를 이내로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점동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좀 힘들겠지만은 시장님이 좀 잘 상의해서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좀 자연녹지로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국장 누구세요? 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정은태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보전 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내년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과 개발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쪽 편에서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간양은 농촌 지도자 회장 허정태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세풍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 2호선에서 중마동에서 오는 국도 2호선에 내려가지고 율촌산단을 가는데 바로 내려와가지고 좌회전 하든가 그나는 거기서 회전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부탁입니다. 거기서 저 부흥 앞에까지 300m, 400m 올라와서 그 무제한으로 그냥 대행차가 들어가니까 대행차들이 다니는데 농토는 다 공단에 다 들어갔고 농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도저히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호등을 만들어주든가 회전 노타를 만들어주든가 그리고 거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앞에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해관 옆에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농촌가꾸기에 42억짜리가 탈락해서 꼭 그 주차장에 가지고 싶습니다. 한 시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회전 로타리나 신호등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검토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간선도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회전 로타리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토 결과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를 말씀드리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그리고 농기계 들어갈 수 있도록 신호등을 가설하는 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관나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용 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도시가 정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별 마을마다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문제는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 가꾸기 사업, 농촌 가꾸기 사업,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고, 그 사업의 일환이라면 전혀 무리 없이 주차장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편에서 하겠습니다. 제 끝에 모자 쓰신 분.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동해마을 이장 정홍길입니다. 지금 저 시계탑 회전 로타리 건입니다. 근데 지금 두 개 회전 차로가 있는데 그 계획 중에 있는데 로타리가 계획 중에 있는데 파리가 마케트 앞 그 교차로에는 지금 로타리가 지금 안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제일로 많이 납니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주로 정차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문화원 쪽으로 좌회전해가지고 문화원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뚜레줄 빵집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성 아파트에서 문화원 쪽으로 가는 방향, 이 또 그쪽도 뚜레주루 방향입니다. 거기가 뚜레주루 우회전할 때 뚜레주루가 약간 시야 확보만 해준다면은 운전자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덩컨도넛,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 덩컨도넛 방향에서 문화원 쪽으로,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그 빵집 그 건물 때문에 약간 좀 운전자가 시야가 가려져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촉사가 주로 많이 납니다. 좀 많은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한테 내용이 좀 전달이 돼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교통 전문가하고 현장을 다시 보고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 그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운데 그 노란 옷. 네, 감사합니다. 마로 산성 후광에 위치한 쌍백마을 주민 은철혁입니다. 저는 정인아 시장님의 뿌리 찾기, 역사 찾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발전 위주로 현대 사회가 나가기 때문에 뿌리 깊은 그런 역사와 전통은 많이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마로산성 사곡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술서입니다. 마로산성에 그러니까 학생들 소풍 가는 거, 보물찾기 하고 소풍 가는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봉화산도 또 납작으로 해서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말씀 또 주셔가지고 그 감명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충남 서산에 가면 해미 읍성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순천은 나간산성이 있습니다. 읍성이. 그 나간 읍성이 결국 정원 박람회까지 저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로산성에 있었는데 항상 조약돌로 성사듯이 그런 모습들만 있어가지고 많이 좀 옛날 역사의 전통, 역사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봉화사상에 갔으면 정말 여러분 올라가 본 사람은
감사를 받습니다. 그 밑에 여수, 율촌, 순천 여기 다 보입니다. 봉화산은 항상 높고 반대쪽에 좀 집니다만은 그런 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대는 크게 돈도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3만 봉화 역사적인 가치만 있는 지역은 경기도 강화도 가면 강화봉화대가 있습니다. 그 북방으로는 강화봉화대가 있는데 남방 우리 쪽에는 왜 없을까? 이순신 그러니까 인준원한테 그 큰 대전을 했는데 우리는 왜 없을까? 내가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 혼자라도 적은 돈이라도 몇 개 쌓아가지고 그 봉화대를 만들고 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기회에 말씀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현대적으로 마루산성에서 봉화대까지 봉화대를 저 벤치마킹을 다 방금 읍성 2개와 저기 강화 봉화대를 했을 때 양쪽을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갈 때 거기를 현대화해서 마루산성에서 봉화대까지 봉화산까지 그 능선이 있습니다. 아주 거기도 트레킹하기 좋습니다. 거기에 고속도로와 지금 4차선 도로가 금너리 상공을 지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협곡인데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출렁다리나 구름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교통량 승객들이 다 운전사 하는 분들이 그 하면은 크게 멋진 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쪽 주민으로서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동광양 쪽에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모든 게 그쪽으로 지금 발전만 돼 가고 있습니다. 길도 저쪽으로 산업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 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읍은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발전되는 건 좋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쪽에서 역사와 전통 속에 같이 함께 호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강조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루산성하고 봉화산 쪽에 그 지금 봉수대를 만들고 또 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고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군의병들이 교대를 하고 간단하게 하는데 큰 예산 안 든다. 공주 가면 또 군의대 그 교대 시간 되면 그 옛날 관복을 입고 그렇게 또 교대식을 합니다. 예. 네, 뭐 저희들이 자료 검토하고 또 현지 답사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동행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편에 그 가운데쯤에 안경 쓰신 여성분.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동래리 단위지구 계획을 지금 짓고 있는 서일 스타일스 조합원 대표로 나온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 이 광양의 슬로건이 뭔지 제가 굉장히 어제 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젊은 도시 광양, 아이들을 키우기, 양육하기 좋은 광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에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주는 8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초등학교를 갖다가 어디로 가야 될는지 지금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파트가 지어질 때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 유입이 많이 돼야지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 토지는 유야무야 지금 거기에 돼 있고 저희는 서초등학교로 편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서초등학교를 편입한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7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발전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요번에 총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 달에 아이들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저희 입주민들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서초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서초등학교 거의 없고 용강초등학교, 순천, 여수 이런 데인데 바로 그 동네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왜 하필 서초등학교를 갖다 했으면, 물론 동네 초등학교는 과잉 지금 감 저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근에 세풍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풍초등학교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75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합산다면은 좀 더 빨리 저기 발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세풍초등학교는 시골 쪽으로, 여기 자모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시골 쪽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폐교 직전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 도심 쪽으로 좀 빠져나와서, 저희 아파트 옆에는 바로 또 두 개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 3,000세대가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아마 세풍초등학교 나오신 졸업생들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폐교되는 것보다는 학교가 커지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기 아파트에서는 이 학교 명칭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7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들어갈 때 아마 시장님 잘 아실 거예요.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진민 때문에 처음에 5천만 원 추가 분담금을 냈고, 요번에도 또 물가 상승이라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한 거의 1억 가까이를 저희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 아파트라는 거는 다 아시는 같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 두 번째는 이 여순강 지역의 3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공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을 사람. 그러지 않으면 조합원과 탈퇴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학교까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어느 시의원님, 교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대요. 인구 유입. 좋습니다. 저희 인구 유입했습니다. 여수에서 오고 순천에서 오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거기에 양육하기 좋은 아이 저거 한다면 저희 아이들을 좀 보살펴 주셔야죠, 시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갖다가 저희 주인들이 울지 않게끔, 우리 아이들이 울지 않게끔 좀 더 세심하게 더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스위스타일스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세풍초이기 때문에 세풍초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초등학교보다는. 또 서초등학교는 또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 네, 그런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시국장 중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서가 네, 교육보육센터 소장입니다. 지금 서희스타일스 초등학교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슈가 돼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서초등학교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 좀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을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편 마스크 턱에 걸치시고 계신 분. 오 기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쌍장마을에 사는 배종택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99-1번 버스가 2년 전만 해도 사국 정류소에 경유하였는데 지금은
곧바로 대로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5개 마을 300여호 주민들에게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베에서 순천을 가려면 어르신들이 추울 때나 비 오는 날에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직 주민들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사곡정류소를 2년 전에만 해도 경유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가버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버스 노선 문제는 사실 제가 전면 개편을 작년에 이미 지시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샅샅이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시민 의견들을 전부 수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이 차가 없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밤은 몇 분만 타시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그 적자 노선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개 움직이려면 일정한 숫자가 타야 그 적자가 아닌데 한두 번 타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확대한 예산을 갖고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마동에서 예를 들어 이제 사곡에서 내릴 사람들은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사님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우브로나 그냥 건너이 그냥 옛날 그 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앞에서 내리는 거 아니면 거기서 내리면 걸어서 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기 정도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의견 수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불편상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안 해버리면 거기는 오롯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의견 수렴을 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것이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도시국장 그거 메모 해놨다가 반영을 해서 버스 노선 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저쪽 편에 그 안경 쓰신 분. 네, 감사합니다. 천천 1길 67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김동환입니다. 그 역대 시장님들께서 광양읍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경관 중에 한 곳이 서천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산 쪽에 사찰 공사를 하면서 그 다수의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사찰의 경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산림 녹화가 이루어지는 게 나은 경관인지 그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쪽 사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거의 100년 넘게 그 길을 등산로로 이용을 했었던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천 부지에 그 참나무를 비롯해서 나무들이 지금 불법 벌목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거를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을 저한테 보고가 돼 있거든요. 보니까 대략 한 16주 정도가 벌목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금 더 좋은 나무, 직경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그런 나무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찰에다가 이미 통보를 하겠습니다. 사찰에 통보한 것은 아니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등산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계셨습니다. 예, 세 번째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광양위원회 위원장 이목천입니다. 먼저 15만 5천 명의 광양 시민을 위해 불천주에 애써주시는 정윤아 시장님과 광양시의회 의원님들, 많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는 광양보건대학교와 광양한려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려대학교는 이미 폐교가 되었고 광양보건대만 겨우 전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난날 1,200여 명의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광양읍에 특히 덕내리의 상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룸, 마트, 식당, 택시, 특이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정말 많은 곳에서 학생들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생동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광양보건대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가 장학금 제한, 신입생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대학 분류, 핵심 학과인 간호학과 인증 취소 등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 31일 광양시, 광양시의회, 광양보건대는 지역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는 교비 횡령금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채권에 대한 압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2023년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학교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양 시민들이 지역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을지 당부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보건대 문제는 학교 재단 이사장의 교비 횡령의 책임을 이사장한테 묻지 않고 학교, 다시 말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은 그런 아주 나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려서 교육부를 압박을 하고 첫째 가장 큰 문제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복비를 지원해라고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교비 횡령 대학, 문제 대학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거의 고사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소상하게 전개 과정도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전개할 내용도 좀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일부 그 운영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하는 이것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재정 기여자를 하루빨리 선정을 해서 그 재정 기여자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이 보건대 회생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그 재정 기여자로서의 대상자도 이미 결정이 돼 있고 현재는 지금 이제 재정 기여자가 그러면 돈을 지금 일정액 이상을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수할 수 있는 돈, 환수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늘려서 재정 기여자가 투입할 돈이 적어야 또 그 재정 기여자도 학교를 살리는데 또 재원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곧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정 기여자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이제 또 시에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교 측에 지원해왔던 재정 지원, 장학금 지원 이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빨리 이 재판이 마무리돼가지고
이 재정 기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보건대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시가 취해야 할 방안이 또 있다면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히 이제 우리 시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금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의 그 불씨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 불씨라는 게 뭐냐면 일단 재정 기여자로서의 지위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그런 요건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 무슨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우리 행정이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 취해야 할 어떤 조치가 이게 생각이 나면 그리고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과감하게 시민들께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때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3,000명이라는 숫자만 가지면 교육부의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말하자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을 이렇게 망치기 위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학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을 다 함께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편 제일 끝에 두 번째 어르신. 호북마을의 이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해감 부지가 그 전에 7선 2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간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그 소송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정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시에서 수건사업으로 해간 2층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었고 1층은 저희 호북마을 자체에서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간양시청으로 둘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그 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소송이 제기된 바에 의해서 조정사항에 있어서 2층은 간양시에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었고 1층은 저희 호북마을에서 4천만 원 구입해서 지었는데 등기는 둘 다 간양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청년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1층을 보상을 받아야 하겠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 드립니다. 2층은 시에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나 1층은 저희 호북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지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그 1층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평생 1층은 사용할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구이장님께서 승낙을 해서 등기를 간양시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1층은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저가는 사정에 대해서 일단 그 담당 국장으로 해요금
경위 설명을 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조정사항에 있어서 서류가 있습니다. 저 뒤쪽에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네, 안전도시국장 정은태입니다. 우리 저 호봉 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또 마을 대표자로서 엄청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저하고도 전화를 하셨고 또 우리 건축과장이 직접 찾아뵙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선행된 그 소생에서 양쪽 변호사가 입회하에 이쪽을 보고 말씀해. 판사 앞에서 그 조정을 해서 그렇게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사항이라서 이게 그 행정 공무원들이 이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유권이 마을로 있어야지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건축과장이 보상을 해줄 건데 소유권 자체가 광양시장 앞으로 있는데 이것을 마을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또 건축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다 했는데 같이 법률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축가 그 임혜호 씨께서 그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그 변호사님께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참고해서 지급하는 여친이 그 도움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순천 주경현 변호사를 가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전화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혜호 씨가 녹음을 해달라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녹음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임혜호 씨가 직접 그 주경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줘야 된다라고 그 답변을 들었을 겁니다. 네, 이장님, 그거는 별도로 우리 이제 실무 직원들하고 다시 얘기를 예, 그렇죠. 다음에 또 좀 대화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저도 뭐 아주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이 보고를 받아본 결과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 소유권 이전을 절대 반대를 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일단 소유권 이전에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하에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상을 해주게 되면 이 보상금은 소유권자에게 가지 그 보상금이 주민에게 소유권 이외의 사람에게 보상이 갈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자 이외의 사람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상을 안 받고 그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호봉 마을에 준다든지 특정 개인에게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위법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호봉 마을에 무슨 뭐 해난 사업이나 수건 사업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 애초에 이렇게 딱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설정된 권리관계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소유권을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시 호봉마을로 이전하는 방법 뭐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수건 사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점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용권은 뭐 그쪽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편에 예, 뒤에 지금 하얀 머리 많이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라갔습니까 이제? 예. 제 간양 은민으로서 중마동을 다니면서 느끼는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지개백이라는 말과 상견백회라는 말이 있는데 중마동 쪽을 가다 보면은 그 말을 정말로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중마동 쪽에 성황 도의지구가 있고 또 와우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은민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덕례초등학교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 공동묘지를 전부 이장을 하고 거기를 공원이나 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나무만 심어놓고 펜스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덕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까지 건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덕렬이 저쪽으로 보게 되면은 흥안 아파트와 덕진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990번 버스와 991번 버스가 지금 대림아파트 사거리에서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중마동 쪽이나 순천 방향 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이 조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솔찬히 힘들어하십니다. 그 시장을 봐가지고 온다든지 뭐 짐을 좀 들고 온다든지 하면은 그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진지게 덕동과에다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조속하게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내버스 문제는 아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 방금 하신 말씀 흥안 에르가하고 덕진 아파트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문제 이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지금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 회차지도 없고 여러 가지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부터 저희들이 한다면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 안전도시국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 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 회차기도 이제 만들어야죠. 예. 그 다음에 도서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뭐 도서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경우에 광양읍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거든요. 지금 저기 중앙도서관하고 용강에 하나, 그다음 광양읍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상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렇게 그 도서관 많은 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짓거나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물들 지금 수없이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돈 내려온다고 해서 건물부터 짓는 것은 지양을 하자. 왜냐하면 그냥 지역 주민들이 원하니까 건물 그래 그렇게 지읍시다 하고 짓습니다. 그럼 나중에 딱 짓고 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인원을 축소하라는 이제 그런 방침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하네 어쩌냐고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자꾸 지어지면은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결국은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경예리에서 여기 지금 그 희망도서관입니까? 무슨 도서관? 희망도서관 그 읍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거. 예, 그 건너편에 있는 도서관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이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1000세대 이상이든가요? 그 도서관, 그 작은 도서관 지을 수 있는 500세대입니까? 지금 그쪽에 500세대 된 아파트가 없나요?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 의무적으로 그 아파트 건축 회사에서 도서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나의 거점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뭐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 이렇게 한 어떤 섹터 내에 많이 있는 것도 거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선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두 번째 줄에 여성분. 반갑습니다. 광양읍 주민잔치위원장 백순옥입니다. 감동시대의 따뜻한 광양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정인환 시장님, 도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산 올림 그 테크 작업이 114로 해가지고 한 800m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운동기구까지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가 올해 가능하는 건지 언제까지 되는 건지 광양 은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서산사 쪽에도 등산로를 막아버리고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올라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좀 가능했으면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문제니까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서산 등산로에 이제 우리가 데크를 설치해서 무장의 숲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으로 해서 약 한 460m 정도 만들었고요. 2차 분야로 해가지고 한 420여 미터 이렇게 해서 한 900m 정도 지금 이렇게 무장의 숲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3차 계획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재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지금 내년에 이제 착수해가지고 내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시간보다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10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이쪽에 여성분 한번. 안녕하십니까. 동백 노타리 차례회장 손혜란입니다. 저희 동백 노타리에서는 매년 여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찬 봉사를 할 때마다 사용 가능한 주방 시설이 마땅치 않아 회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 사항 때문에 공유 주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우리 지역의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 생활을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고 사업의 대상지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덕내리에 위치한 휴업한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문화 체험관, 놀이 체험관, 프로그램 진행 공간, 요리 체험실 및 공유 주방을 만들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의실과 연습실도 사용하게 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주민과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공개하면서 주민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공동체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의 건으로 얘기드렸습니다. 지금 봉사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반찬 봉사하고 또 식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봉사활동이 조금 용이할 수 있도록 공유 주방을 만들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제 경마동 커뮤니티센터에 개설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외의 지역은 아직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휴 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저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국장 있나요?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소관이 거기요? 소관이다보다는 농촌 중심지 사업에서 최초에는 5일 시장 내에 중심 공간에다가 시설 개선을 통해서 공유 주방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계속 추진해 오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365 센터 내에 그것을 좀 공간을 마련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만한 공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덕내리 쪽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까 도시재생 사업 언급했습니다만은 덕내리 쪽은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 소관에서는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2개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2개 사업에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강근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의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우리 시민의 절반인 약 74,6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이 방영동이나 금호동에서도 사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읍면동별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불편함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은 좀 챙겨봤더니 뭐 교육이랄지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은 그래도 큰 불편이 없어서 저희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타시곤 사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한 곳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2군데 이상 운영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건이 바뀌면 저희들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저기 아까 우리 안전도시국장 밝힌 것처럼 365센터라고 365센터. 그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입니까? 농촌주신지 농촌주신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365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마련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또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면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휴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경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만여 명의 자원봉사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공유 주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모자 쓰신 여성분. 네,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길 관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바쁜 시간에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제가 5일시장 지금 현재 성당에서 낙원떡지까지 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그 사이 주변에 저희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저희들 집으로 해서 한 2명이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은 있어요. 근데 그 골목길이 광양 한의원 땅이에요. 근데 광양시에서도 광양 한의원 땅에 오하수관, 우수관이 있어요. 근데 광양 한의원이 언제 그 길을 막을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도로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가 나고 유부지가 나무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다닐 수도 없고 일로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참조해서 지금 현재 도로 나고 있는 여유 유유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 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한번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통행할 도로가 없어집니까? 네, 강녕 한의원에서 자기 땅을 찾겠다고 땅을 막아버리면 다닐 수가 없어요. 동일한 의견인데 같이 합시다. 허가 비싼 거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장님. 저는 신성마 소도 2-68 공사하는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낙원떡방아 상업 장사라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한 2년 동안 아주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길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가 발전하려면 그 길이 나야 되는 거는 어떤 길이 나야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길이 왜 나야 되는지, 이 길 방내는 길 내는 방법이 공정하는 건지, 또 이 조사가 또 합당하는 건지, 아까 이 주민이 말씀하신 같이 거기 도로가 복잡한 도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또 시에다가 그때부터 이것이 왜 길이 나냐 물어보면 민원이라 합니다. 민원.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그 어떤 사람이 민원이냐? 나도 이 동네 사람인데 나는 모른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공공을 이용해서 도로를 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려요. 또한 이 공사가 한 2년 동안 지척이 온 과정에 선거 전 1년 꼭 한 발자국 갑니다. 또 한 발자국. 그래서 지금 세 발자국이 왔어요. 세 발자국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저 그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지고 2층에 집을 지고 살려야 됐어요. 거기다가 나 집이 없어갖고 지금 저 송도 가갖고 늦게 들어갔더만 집 쫓아내버려요. 지금도 나 갈 데도 없어요. 집도 그거 하나 때문에 한 인간 10년 동안 고통받아야 되는 건지. 또한 우리 시에다가 내가 말했을 때 이거 재검토해주라. 진짜 대를 위해 쏘는 시장을 내가 준비되어 있다. 정당하고 진짜 시민이 원한다면 좀 더 내가 손에 가더라도 비켜놔주겠다. 그러나 한 번도 말아요. 왜 그냥 민원 때문이다. 누구의 민원이냐. 그 민원이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었다면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할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 몰랐어요. 사실 몇 명. 뒤에서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 뭐 사인해갖고 건의했는가 몰라도 일명 여러 말 해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권력 마을의 조그만 권력 기타 공공육 이자 그분이 주회해서 저 객지에서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결정 난 다음에 시에서는 다른 사람 뭐라뇨? 시에서 결정하면 너 저 또 뒤에서 말하는 게 객지는 무슨 힘 있어? 아까 말한 우리가 시민의 소통 우리 주민의 뭐라 볼까요? 그것들 우리 시가 발전하기 좋고 뭡니까? 역사 발전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낙태인 모순 뭡니까? 객지는 말 조금 우리 계신 어르신들 빼주세요. 좀만요.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만 계속 보십시오. 해주라는 이야기야 막으라는 이야기야.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만 계속 보십시오. 나 십몇 년 동안 지금 나 한풀이 납시다. 십몇만 년 한풀을 저 가서 역사에 시간이 없는데. 시장님 앞에서 나 여기 시장님하고 노라에서 왔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는 두 분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알았습니다. 아까 바라니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도 묻고 살게 해주시오. 요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내지 마시고요. 지금 신성 그 도로를 재평가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정당하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근데 아니면은 그거 새로 도로 내야죠. 왜 그럽니까? 힘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생각은요, 소로 2-8 호선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니요, 진짜입니다. 지금 나는 내일 내 앞날을 몰라서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저분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오일 시장과 그 주변 교통을 원활하게 좀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진척이 돼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올 말까지 지금 도시국장 올 말까지 지금 그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우리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5.1 시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거기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이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미 진행이 돼서 진척이 많이 돼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도로가 지금 없어져서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 이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새로 도로가 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개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도시국장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진 여부 대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5분만요. 거듭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가십시오. 이 도로에 보면은 25m 딱 저 도로가요. 현재 한 가운데 도로입니다. 엄마 지금 집이 많은 데가요. 그리 도로라면 만약에 저런 말이 안 생기고 나락생도 안 생기고 공평합니다. 이 도로가 시야자 들어보니까 뭐 새끼래요. 새끼 8차선 도로가. 이것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25m입니다. 여기에서 그 도로까지 25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불른 한가운데가 저기 말씀하신 공간이에요. 사람이 될 공간. 알겠습니다. 학교 이것이 제가 도로가에 갔다서 말씀드렸어요 많이. 왜 작동할 때 일이 있으면 좋은 텐데 왜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땅 살아갖고 7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셔. 선생님께서 이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입구에 질문지를 비치해 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억울함을 아마 분명히 느낄 겁니다. 저란데도 똑같은 그 느낌을 받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보다 큰 어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됐고 진척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되돌릴 수는 없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은 아픈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된 시간보다 한 40분 가량 초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저기 마이크 받으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손을 들었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그래서 넘어갈까 싶어서 그냥 일어났어. 야외를 질문 좀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성당 관양읍 수성당 아시죠? 수성당 회장으로 그전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옛날 수성당이라는 데가 옛날 노인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짓고 또 돈을 모아서 논을 사고 그 영감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사람은 그 수성당이 입계도 안 돼요. 정말로 부자 영감들이 관양시 옛날에 관양군 것입니다. 그거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양시요. 시문화재 11호입니다. 그런데 참
그 전에 5, 6년 전에 팔 때 요거 지금 놔줬으면 큰 돈인데 8천만 원을 받고 600평을 팔았습니다. 8천만 원을 받고. 그러면 8천만 지금 같으면 거의 한 6억대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썼는데 이 돈을 지금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10원도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쓰고 보니까 지키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이거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조례가 없을 게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운민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 호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시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모아놓은 이 재산을 그리고 문화재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우리 저 지금 노인들이 옛날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발광을 했던 데입니다. 근데 요새는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들어가면은 집 지키는 영감이 돼야 되고 집 지키는 개가 돼야 돼요. 자기 돈 내고 그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옛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서 놀기 위해서 그랬는데 요새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노는 사람이 거기 와서 놀 사람이 없어요. 자기 동네에서 놀지.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목기를 털어서 좀 도와주시든지 우리 시장님 보고 이야기해서 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합동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감동대 이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보수는 얼마든지 해드리고 또 원하시는 화장실도 실내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겠다고 내가 답변을 드렸어요. 다만 운영비 성격에 말하자면 형식은 문화재 유지비지만 운영비 성격을 가진 그 돈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성격상 지원이 불가능해서 정말 회장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긋나서 향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 하면 분명히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그렇습니다. 집 지어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 폐가예요. 옛날 노인들이 놀던 데인데 그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원들이 그 가서 있으려 그러면 점심 먹어야죠. 뭐 또 차도 마셔. 그걸 누가 지킵니까? 그 조례가 없다고 돈을 관리비를 집 수리비는 다 그 수리비나 그런 건 주지 마세요. 없는데 다 해줘요. 그런 거죠. 조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성격상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이게 성격상 그거 집 지키는 그 문화재 관리비를 줘야죠. 관리비. 아니 제가 우리 국민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하다 안 되면 제가 모금함을 하나 우리 수성당 앞에 걸어 놓으랍니다. 그래갖고 기명을 해갖고 그거 좀 여주십시오. 기명을 해갖고 그 여주시면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아주 짧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개성마을 이장 박동근입니다. 오늘 사실은 원도심에 대해서는 한마디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안 나오신 것 같네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시장님에게 좀 요청을 하고 싶은 사항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을 할 때 그 협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협약사항을 준수를 안 하고 역대 시장님들이 싹 광양군 그냥 흑사리 껍데기 하나도 없이 훑어가 버렸습니다. 그 통합할 때 협약사항을 좀 공개를 해주시고 그 협약사항대로 앞으로 광양시 시정을 좀 이끌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샅샅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분. 네, 반갑습니다. 광양읍 발전회비 회장 무숙대입니다. 우선 우리 정인아 시장님 너무 수고스럽고 고맙고 감사드리고 우리 윤영석 도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까 진정을 했던 인사의 말씀을 항상 한가지 빠짐없이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저희 광양읍 발전에 비해서 우리 광양읍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만들어보자는 어떤 취지 안에서 우리 회원들이 깊이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이 이렇게 서로 이제 상충됐는데 시간 관계상 이 문제점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바쁘신 시장님 관해서라도 시간 내주셔서 우리 발전에 위해서 판단을 할지 않는 그런 식으로 주시면 감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회의실 밖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밖에 질문사항을 적는 것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하여 서면으로 주시면 답변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냥 100% 들어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면 저도 인기가 오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에만 천착을 한다면 저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관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야 제가 얼마나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참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날벼락 맞는 식으로 자신의 집을 철거해야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잘 안 되는 부분 동해 허브마을 거기도 신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돼 있는 상황이 그렇게 그 법적인 권리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수건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 검토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에 대한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든지 저희들 문은 열려 있습니다. SNS도 좋고 그다음에 시민 아이디어 모집 창구도 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민원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평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